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권성동은 강릉 우사장의 아들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 대선 캠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됐다. 이어 또 이렇게 밝혔지요. 방학 때도 대학 다닐 때에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했길래 대선이 시작되기 전 선발대에 넣었다.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추운데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나도 우씨가 9급으로 근무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씨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라고 밝혔습니다. 자, 흥미롭지요? 현재 넘버원의 자리를 두고 윤핵관 이인박, 권성동과 장제원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관심사지요. 자신의 지위를 상대에게 어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어디에 꽂는 것만큼 강력하게 어필되는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고, 당연 권성동이 우씨 아들을 지난 강원랜드 마냥 대통령실에 쉽게 꽂는 그림을 딱 그렸던 건데 웬걸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이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압력을 가했고 7급을 주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9급을 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왜 권성동은 해명은커녕 역풍을 불러올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굳이 장제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일까요? 강릉우 씨 아들건이 권성동과 장제원의 권력 다툼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강릉우 씨 아들 관련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가 나온 15일, 이날은 장제원과 권성동이 회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준석도 내쫓아 비어있는 당내 왕자를 차지하려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다면 당연 권성동을 칠 사람은 현재 넘버2 장제원인 것이며, 지금 터진 강릉우 씨 청탁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권성동이 장제원을 꺼내며 이 사안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장제원도 결부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물타기이자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던 장제원은 어떤 심정일까요? 과연 지난 6월 장제원이 성동령 형이라고 표현하며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고 말했던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요? 장제원 아들의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사 출신이자 여당 당대표 격인 막강한 권성동을 장제원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연 영원한 형님인지 아니면 한 번만 형님이 될지는 21일 판결 이후 장제원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내부적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번 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 사장이 권성동 지역구의 강릉 성관위원임이 밝혀졌고, 그의 90년생 아들은 윤석열의 개인 후원 최고액인 1,000만원을 후원했다지요. 이에 대해 권성동은 강릉시 성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었다. 제가 사선 의원인데 모른다면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성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대단하지요? 평균적으로 9급 공무원 준비기간이 2년에서 3년이고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년에서 7년이라지요. 자신의 지역구 성관위원의 아들을 대놓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며 대통령실에 앉힌다. 이러니 공무원 시험 준비는 애두일,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9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말과 강원도 비하 발언까지 여당의 당대표 격이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걸핏하면 분노했던 청년들을 비춰보면 이 정도면 노량진이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빈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렇게 밝혔지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매간매직은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청년이
특혜 채용되었습니다. 채용된 우 씨는 윤석열 대표의 40년지기 친구 강릉 우 사장의 아들이며 개인 후원액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90년생인 우 씨가 자신의 돈으로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원이자 아들인 우 사장이 차명 후원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에 관여하면 해임 위험이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무리하게 윤석열 후보의 후원을 진행한 것은 분명 청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아들의 특혜 채용의 대가로 후원하는, 즉 대가성 차명 후원인지에 대한 조속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했다고 돌리는 이유는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대가성 청탁의 당사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분명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더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우 씨 부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장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윤석열 씨 공정과 상식은 애초에 지킬 생각조차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께 사죄하고 해당 인물들을 즉시 해임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 해당 인물들을 즉시 해임해야겠지요. 더불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인물들을 모두 색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진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16만 5,524명이었습니다. 응시자 경쟁률은 22.5대 1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9급 공무원의 벽을 뚫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9급 갖고 무슨 일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9급 공무원 응시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입니다. 오늘도 도서관에서 9급 공무원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공시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특권 의식이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아들을 사적 채용했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입만 열면 외치던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30%대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찍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 또 다른 사적 채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 9급 공시생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윤핵관이라는 권력의 열매만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을 고치려는 레드팀을 자임한 것이 진정한 윤핵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상호 위원장도 이렇게 밝혔지요. 저도 성이 우씨입니다만 요즘 우모씨 문제가 자꾸 거론되니까 우씨들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강릉 우모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을 썼는데 무슨 문제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오늘 이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로 시작해서 그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아빠 찬스가 수많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릉 우모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채를 했다면 아마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권성동 대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9급이고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랍습니다.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입니까? 급여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을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이지요. 다 알지 않습니까? 급여 문제로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또 계속해서 지질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장악,
정치보복, 지인 챙기기, 사적 채용 이런 여러 문제점들을 한번 돌아보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할 때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렇게 밝혔지요. 이 정권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측근 중심의 봉건적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못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과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 등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제안한 국정조사를 받고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두 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할 것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다. 대통령실에 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저는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궁금하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이 정부에서 뭐하는 부서냐? 선거 캠프에 있던 분의 자제분들은 시민사회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냐? 양산에서 우통벗고 문 전 대통령에게 욕설 퍼붓던 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석실이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투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런 폭망의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대통령실과 국힘당인 것인데 윤석열 지지율을 어떻게 한 해 만에가 가능하겠습니까? 민생을 찾겠다면서 보령의 머드 축제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고 하고 정작 시민들은 대통령의 경호와 이동 때문에 불편을 겪는 상황을 볼 때 30%대 붕괴는 빼박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대위기 속에서 대통령실과 국힘당 내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 없는 지금 지지율 20%대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기운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